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근무 중이신 MRI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 MRI실 온 지 이제 8개월이 됐는데 제가 한 부서에만 오래 있다가 지금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병동에서는 MRI를 보낼 때 그냥 수많은 검사 중에 하나라서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보냈었는데, 왜냐면 금식을 요하는 검사도 아니었고 저는 주로 머리나 막 척추 쪽을 많이 보냈어가지고 네, 금식을 요하지도 않고 라인 정도만 있었으면 됐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금속이 최근에도 이슈가 된 게 있지만 이렇게까지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막상 여기 와서 이제 병동에서 내려온 환자들 보니까 막 할아버지인데 막 애플워치 차고 계시고 막 반지에 팔찌에 맞아요. 막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었고, 어르신들이 막 금붙이를 주렁주렁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대학병원이라 그런지 약간 어르신들은 이런 검사하는 걸 되게 외출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CT실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검사하러 갔는데 뭐 작은 신구 다 차고 오고 막 예쁜 옷 입고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다 빼라고 안내하고 그러는 것도 되게 많이 일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MRI 처방이 다양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머리 위주로 검사가 더 잘 나오다 보니까 신경과 환자나 치매, 파킨슨 등의 막 머리 질환 환자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금속이 없도록 환자가 탈의할 수 있게 안내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금속을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간 및 뭐 소리가 시끄럽거나 뭐 공간이 좁다고 주의사항 설명하고 있고 조영제 부작용 설명하고 조영제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하고 검사가 끝나면 이제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지 보고 그 외에도 뭐 소아 진정을 하거나 폐소 환자 진정을 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00명 정도가 오는 것 같고요. 라인은 30명 정도 잡는 것 같아요. 1인당? 네, 그렇죠? 1인당. 왜냐면 진짜 넌컨도 생각보다 많고 사실 병동에서는 주사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병원에는 IV팀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오래 아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외래도 많이 오고 주사팀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라인을 절대 주지도 않으시거든요. 뭐 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거의 이제 불러달라고 먼저 너가 하게? 말씀해주시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왜? 조금 자존심 상한데? 조금 상하지 않아요. 많이? 저는 아예 상하지가 않았고, 왜냐면 처음부터 처음에는 제가 신규니까 너가 하게 했는데 나중에도 너네가 하게?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한데 약간 그런 식이었고, 라인은 언감을 생각도 못 해보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갑자기 이제 신규가 된 것처럼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노인 혈관 잘 잡는 거 이러면 오빠 노인 혈관 못 잡지? 하고 또 눌러보고 24게이지 어떻게든 들어가는 거 이러면 또 그걸로 그 펌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혈관 부풀리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막 때리는 거나 맞아요. 뭐 따뜻하게 해주는 거, 막 불끈불끈 하라고 잼잼잼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혈관을 잘 보이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잡아보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이야 팔을 저한테 주지만 그 전에는 제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많은 경험. 병동은 저도 몰랐던 게 있었는데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가 이제 모래다 보니까 그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짜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게 난 모래주머니가 안 되는지 몰랐는데. 맞아요. 그거 안 배웠으면 모를 수도 있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경험하지 않으면 또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멍청한 경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놀랬고, 생각보다 디바이스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디바이스? 어떤 뭐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네. 학교 때 배우고 거의 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기구들도 많고, 그래서 금속을 한 번 더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틀니 되게 많이 해보시잖아요. 틀니 꼭 빼야 되고. 그런 모래주머니나
뭐 이런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금속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맨몸에 그냥 아무것도 팬티에 환희만 입고 보낸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도 맨날 물어보던데요. 맞아요. 임플란트 이거 어떡하냐 임플란트 했는데 밖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사실 굳이 액세서리 뭐 귀걸이 같은 거 하고 오면은 사실 막 빼고 이러면은 그러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면 상당히 아깝잖아요. 네. 머리핀도 막 신경 써서 아침부터 꽂고 오면 이렇게 자국이 남는데 그걸 뭐 빼야 된다거나 파스 같은 거는 화상 위험 있어서 떼야 되잖아요. 파스 진짜 중요해요. 파스를 꼭 떼야 되는데 파스 특히 어르신들이 막 어깨 이런 데 하나씩 붙이고 있다가 까먹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 받거나 할 때 한 두세 번 물어보거든요. 외래 선생님들이 꼭 떼주셔야 됩니다. 그거 열나고 막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꼭 제거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아깝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 아깝다고 있는데 없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액세서리는 조금 굳이 병원에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덜 하고 오거나 왜냐면 단순히 그냥 빼는 게 귀찮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파스도 아까우니까 병원 검사 후에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병동은 3교대 스케줄 근무로 막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네. 밥 시간 30분 정도 있는데 만약에 못 먹고 근무하면은 뭐 휴게 불가를 쓰거나 그리고 지금 MRI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래 환자 대상이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데이 근무자, 이브닝 근무자 이렇게 해서 데이 2부로 하고 있고 데이 2달, 이브닝 2달 이렇게 교대 근무를 2달씩 가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주로 토요일 오전 근무가 있어가지고 나오고 있고 밥 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병원에 체류하는 시간은 사실 좀 더 길어졌어요. 맞아요. 1시간 온전히 쉴 수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 좀 더 줄어들었다는 거. 사실 MRI실에서는 저한테 할당된 환자는 없는데 응대하는 환자나 보호자 지나가는 사람도 맞아요. 제가 심심해 보이면 말을 걸거든요. 말을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보호자들 진짜 엄청 많잖아요. 보호자들. 그리고 맞아요. MR은 약간 제 생각에 좀 MR이 좀 비싼 검사잖아요. CT나 뭐 엑스레이에 비해서 당연히 비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병동은 이미 환자가 이전의 캐릭터로 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알잖아요. 그쵸. 나이스 하신 분, 조금 예민하신 분, 약간 이런 식으로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응대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뭐 체크는 하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환자가 와서 이건 화를 낼 말이 아닌데 불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러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장점이 뭐 근무가 그냥 좀 일정하고 식사 시간도 있고. 네, 맞아요. 단점은 일단 병원에 치료하는 시간이 좀 많고 또 환자가 좀 많이 종류가 많이 환자의 캐릭터가 있는 게 좀 다양하다. 직장인데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로테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로테이션이 저희가 막 5년, 6년 주기로 되고 있잖아요. 그쵸,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될 때가 됐는데 계속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뭐 외과나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병동을 찾아봤는데 다른 병동들도 다 녹록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계속 찾아보는 중에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 막 정확하게 영상의 학과가 어디까지다 뭐 이런 거를 크게 알지 못하고 지원을 하긴 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그동안 사실 검사실에 보내기만 하면서 약간 의문이었던 것에 대해서 해답을 좀 알게 된 거? 왜냐면 뭐 환자가 갔는데 오지 않는다. 사망자사다. 그러니까 이런 갔는데 안 와. 안 오는 거, 이송 체계나 뭐 검사가 길어지고 뭐 와서 대기도 길고 약간 이러면서 왜 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그 많이 검사 알게 같은 것도 플로우를 알면 맞아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서로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막 MRI는 늘 온콜이었는데 병동에서 보낼 때 그게 환자들도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한테도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나 MRI 찍기로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불러줘? 막 이러고 근데 병동 환자가 올 때 가장 급한 순서 뭐 응급 환자 다음에 뭐 금식이 긴 환자 소아나 고령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MR 새벽
새벽까지도 계속 콜하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밤잠 자는데 왜 부르냐 맞아요. 이런 새벽 컴플레인을 한두 많이 시에도 하셨는데 최대한 이제 배려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쉽지만 않는 사실은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입원하면 검사를 착착착착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착착착착에가 이 새벽이 포함되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새벽에 부르면 이제 또 그게 힘드니까.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환자는 참 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자 입장에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ICU는 어쨌든 막 한두 시간마다 계속 막 체위병 이런 걸 건드리고 해야 되니까 못 자는 것도 있는데 병동은 분명히 좀 쉬고 케어받으러 왔는데 네, 잠을 맞아요. 못 자게 해요. 진짜 못 자. 그때 또 낮잠 자면 낮잠 잔다고 저희 뭐라 맞아, 하거든요. 맞아요. 낮이 돌려서. 밤에 못 자니까 자지 말아라. 뭐 해야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검사를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환자들이 CT나 MRI 검사하는 경우가. 저 사실 병동에 있을 때는 레벨 D를 쳐다도 못 봤었는데 여기 오고서 레벨 D를 정말 많이 입어가지고 어제 그저께도 7시 출근인데 데이인데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이요? 네. 전화가 왜? 그래서 제가 알람을 혼자 사니까 이제 알람을 진짜 많이 맞춰놓는데 11시에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알람이 울어? 헐, 벌써 아침이야? 벌써 아침이야? 하고 있는데 근데 전화한 거예요. 저 알람인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알람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왜 알람이죠? 이랬더니 꿈인가? 지금 나오셔야 되니까 알람이죠 라고 해가지고 나이트 선생님이세요? 네. 4시에 검사를 하고 6시에 끝났어요. 헐. 그럼 그 하루 어떻게 해요? 처치실에서 쪽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이런 근무는 이런 일은 잘 없기는 진짜 한데 어렵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으로 왜냐면 외래 환자들이 검사할 때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 타임을 써야 돼가지고 아마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야간밖에 없잖아요. 야간밖에 없어요. 근데 또 급해서 하는 검사인데 야간 주간 사실 가릴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빨리 끝나자마자 바로 하거나 새벽에 급하게 오는 대로 하거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MRI실이 외래라서 좀 기대감도 많고 했지만 어쨌든 주말 근무도 있고 이렇게 원급 콜도 있고 좀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병동보다 낫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주로 뭐 그냥 워낙 나가서는 이 일 저 일 해야 되니까 집순이에요. 남으면 내일 다 해야 되니까 너가 하고 남으면 내가 하잖아요. 네, 그쵸. 힘들다 보니까 여기 와서 확실히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다 보니까 좀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넷플릭스 보거나 뭐 제가 자주 하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이요? 배틀그라운드를 핸드폰으로 나와 있어요. 핸드폰 배그를. 네, 근데 제가 지금 심장이 약해가지고 지금 약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무서워서 이게 좀 어지럽거든요. 오래 하면. 갑자기 총 날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류탄 날라오고. AI랑 하는 버전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건 조금. AI는 약간 좀 멍청하게 움직여서 그때 쏘는 걸로. 혼자 아직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저랑 같이 해주시면 AI와 저와의 폰배그를 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취미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 가족이 이 주변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긴 했는데 사실 좀 예쁜 거에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예쁜 거요? 예쁜 거? 근데 진짜 제가 자소서에도 그때 어이없게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병원 예쁘다고요? 산이 있고 물이 있어서 너무 좋다. 대산 인수가 너무 좋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썼었는데 근데 실제로도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이 참 예쁘고 진짜 예쁜데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는 큰 병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간호학생들이 무조건 다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큰 병원 치고는 그래서 조금 한적하고 왜냐면 막 서울 너무 사람이 많고 맞아. 진짜 그만큼 중증도도 더 높고 우리도 그렇다고 적진 않지만 그래도 뭐 주변도 다 되게 한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쁘고 그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다른 병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여기 되게 배경 좋고 풍경 좋고 공기 좋고 자 우리 병원으로 다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주관적이고 별거 아닌 경험들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는데. 기중쌤한테는 도움이 일단 된 것 같고 아. 포함한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